LMN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구현해보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지난주차까지 서비스 구현을 위해 모듈별로 구현했던 기능을 적용해 최종 프로젝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LM 서비스 중 하나인 챗GP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언어 생성 모델 중에 하나를 활용해 우리만의 챗봇 서비스를 구현해 보도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GPT 모델들은 유료 모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PT 모델은 대부분 RESTful API와 JSON 기반의 규칙으로 서비스를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요청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형 챗봇 서비스를 위한 엔드포인트 주소와 키값을 우리가 얻어와야 하는데요. 엔드포인트 값은 쉽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고요. 모델에 따라 공식화된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고, 키 값은 개발자를 위해서 플랫폼 오픈AI의 플랫폼 사이트에 가셔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선 다음과 같이 플랫폼 오픈AI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로그인을 하신 다음과 같이 API 키값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항목에 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UAG는 사용 빈도를 의미하며 이때 여러분들 결제된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사용률을 가지고 있는지 통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API 키값을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 주셔야 결제를 해주시고 키는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는 있으나 그 키가 유효하지는 않다라는 점. 그래서 결제를 하신 후 그 키에 유효하도록 사용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API 키값은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 발급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Create New Secret Key라고 해서 오른쪽 상단에 생성 버튼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키값의 식별자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퍼미션 부분에서 특별한 경우, 테스팅용이실 경우 all로 체크를 하셔서 특별하게 마키 제한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생성을 해주시고요. 생성이 되고 나면 이 키는 더 이상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카피하신 후 잘 보관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발급받은 키값을 활용해야 하므로 꼭 메모장이나 다 별도의 코드에다가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차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 해당 디렉토리 내에 키값이라고 해가지고요. txt 형태대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거나 하면 차후에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단계적 작업을 융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서버 프로그래밍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Node.js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불필요한 코드들은 제가 배포한 코드들을 참조하시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수업 시간에도 안내해 드렸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을 하셔서 간단한 코드나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시간을 너무 낭비스럽지 않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MyWeb3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시간까지 작업했던 my node js 언더바 워크 폴더, 워크스페이스로 지정했던 워크 폴더로 포커스를 이동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ake 디렉토리로 my app3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프로젝트 관리를 할 예정이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내 위치를 my app3 폴더로 이동하신 후 자, npm init 로 프로젝트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메타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json 파일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이때 start라고 하는 npm run 명령으로 다룰 수 있는 이 스크립트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start라고 하고 원래는 node app.js인데 내가 npm의 start라고 하는 명령어로 바꿔서 내가 실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 패키지.json 파일에 스크립트 그 키값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차후에 node app.js 대신에 npm run 하고 start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수행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명령들을 이렇게 대치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이제 복잡한 옵션이나 여러 단계의 코드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짧아서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 다른 형태로 작성을 하셨을 때 이러한 대치 기술이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지정을 하신 후 제가 저장을 한 다음에 차후에 있다가 이와 같은 명령어로 실행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잡아 주셨고요. 그 다음에 Node.js에 관련된 것들 중에 저희가 이제 Node.js 중에서도 익스프레스 모듈을 추가를 해서 npm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웹서버 프레임워크를 좀 설치를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npm 익스프레스 모듈을 설치를 해 주시고요. 해당 프로젝트 내에 노드 언더바 모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npm run start라는 명령을 수행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다 완성이 안 돼서 일단 요 파일이 없죠. 생각해 보니까 그쵸? 네, 아직 파일이 없으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파일을 찾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제대로 불리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실행이 가능한 형태의 구조가 잡히면 그때 다시 한번 시행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를 잡아주신 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진입점 역할을 해줄 app.js를 해당 app3 폴더 밑에다가 정의를 해서 맞춰주시고요. 이 app.js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만 정의를 해서 가꿀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테스트 정도만 할 예정이라서요. 네, 요렇게 익스프레스 모듈과 패스 모듈을 모듈을 임포트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익스프레스 객체 생성해 주신 후 기본 속성 정보들을 정의를 해주시고요. 자, 정적인 파일들을 모아둘 폴더. 자, 요 밑에 퍼블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할 예정이고 이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에서의 접근이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또는 CSS라든가 하는 것들 또는 HTML들이 저장되어고 관리되어질
정적으로 관리 되어야 할 퍼블릭한, 그죠? 열려 있어야 하는, 네, 영역으로서 지정을 해두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를 가진 Node.js 기반의 네, 웹서버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노드의 app.js라고 호출을 하셔도 네, 서버 실행이 문제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해 가실까요? 네, 요와 같은 지금 메시지가 네, 띄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지금 현재 포트 번호는 제가 3001번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요와 같은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라우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하셔서 그냥 서버를 구동하는 정도? 네,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관련된 것도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메시지 이제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지를 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수행되어야 될 형태로 HTML 문서, 가장 홈이라고 불리는 HTML 문서가 네, 작성이 돼서 라우팅 됐을 때 네,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HTML 문서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로 저희가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제일 앞단에 이렇게요. URL 개방식으로 기본적인 URL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 두 번째 인수에 지정되어 있는 함수 리터럴이 등록되었다가 이벤트 요청에 의해서 실행돼도 콜백처럼 수행이 됩니다. 물론 콜백 함수를 지금 화살표 함수로 네, 정의를 한 것뿐이고요. 코드가 완전 간결해서요. 이때 진행될 코드는 퍼블릭이라고 내부 네, 로컬 기준으로 서버의 로컬 패스 경로, 물리적 경로를 기준으로 퍼블릭이가 여기가 되겠고요. 거기서 index.html을 호출을 해서 응답을 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퍼블릭 폴더 밑에 HTML 문서가 들어가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index.html이라고 네,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고, 이 index.html의 기본 구조는 보시는 제가 나눠드린 문서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심플하게 작성이 될 것인데요. 기본적인 구조 느낌표, 네, 느낌표 탭으로 네, 기본적인 템플릿 구조, HTML 문서화된 템플릿 구조를 구성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요 HTML 페이지는 제일 먼저 네, 챗봇 형태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화면이다 보니까 이 CSS와 자바스크립트로 채워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준하는 네, 내용들을 이제 채워가시면 되는데 어떠한 디자인을 갖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실제로 오늘 작업을 하실 최종 버전의 내용을 한번 미리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 실제로 여기 관련된 화면을 좀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나눠드린 네, 기본 소스의 학습 자료실에 공개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최종 파이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보이실 건데요. 제가 위치를 잠시 파이널 폴더로 옮겨서 일단 상위로 올라간 후 그 다음에 네, 파이널로 옮긴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와 같은 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고 있는 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본 디폴트는 요와 같이 꾸며져 있으므로 자, 앞서 말씀드렸던 최종 버전의 실행 화면은 다음과 같이 네, 챗봇과 같은 아주 잘 꾸며진 UI가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문서 화면을 네, UI를 가질 수 있도록 index.html을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부트스트랩과 같은 템플릿들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냥 엘리멘 모델에다가 나 이러이러한 또는 이렇게 명세서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미지로 우리가 디자인 간단한 와이어프레임 정도만 생성을 해서
넣어두면 CSS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를 3초 안에 응답을 해주도록 해서 코드를 생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UI에 많은 시간을 코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배정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저희는 제가 드리는 디자인적인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과제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다만 그 생성된 코드에 대한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요 코드를 만들어가면서 요 UI적인 부분을 만들 것이고요. 실질적인 UI 외에 이렇게 이제 HTML을 하고 나면 저희는 뭐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는 어떤 질의문을 다시 입력받은 폼을 통해서 받으면 요 질의문을 어디로요? 챗GPT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GPT라고 하는 정확한 건 모델, 언어를 학습한 모델에다가 저희가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챗GPT 그러니까 챗GPT 서비스 내에 있는 GPT 모델에 대한 정보는 1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이루어지니까 간단하게 그냥 언어를 학습한,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생성을 하도록 잘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한 모델들이 REST API, 자세한 걸 모르더라도 RESTful한 API 형식으로 이런 우리 같은 개발자들에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그죠? 직접 학습을 모델링하는 단계의 과정 없이, 구현하는 거 없이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보내면, 그죠? 이 질의를 담아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보내면 그 LMM에서, 그죠? 잠시 기다리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구현한 코드, 이렇게 구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목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목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I적인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생성형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편하실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지금 실행 파이널 프로젝트는 정지를 하고요. 다시 우리가 작업하는 작업 환경인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이 웹3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 웹3에 제가 드린 코드들 중에 우선 먼저요. 챗봇 화면을 꾸미는 소스라고 해서 제가 문서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HTML 문서를 구조를 먼저 잡습니다. 자, 우선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UI적인 작업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패치 API를 AJAX 요청을 할 때 LMM에다가 이 서비스를 요청을 할 때 REST 방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아까 버튼 보내기 버튼이 눌러졌을 때 이해 가시죠? 눌러졌을 때 그 AJAX 그 패치 API를 보통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REST 방식으로 제공이 되니까 일반적인 비동기식 통신 요청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jQuery를 저희는 한번 써보도록, 패치 API를 주로 많이 쓰시겠지만 이번에는 jQuery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응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의 경우에는 코드 하이라이트를 이용해서 구문 분석이 된 출력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엮어 주었습니다. 자, 그 외에 기본적인 구조는 챗 컨테이너 영역과 챗 헤더,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이 출력되는 챗 박스 영역, 그리고 질의 영역으로 사용되는 input area 영역으로 각각 스타일이 클래스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앞서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 챗GPT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호출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로 하는 코드가 있다면 스크립트에 저희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LMN 챗GPT에 수행해야 될 코드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요 코드가 작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앞서 하이라이트 기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창에서 임포트를 하신 이후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코드를 구동시켜주는 코드를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는 HTML로는 전체 문서의 구조를 DIV로 영역을 나누어 표현을 했고요. 차후에 데이터가 로딩을 할 때 평상시 때는 이게 시각적으로 출력이 되지는 않은 영역이지만 로딩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요청을 하는 응답이 오기 전까지 출력해줄 로딩 아이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는 오늘 LMM이라고 하는 모델 중에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언어 생성 모델들이 버전별로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오늘 GPT라고 하는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모델 중 For Omni 중 미니 버전의 요청을 이 모델에다가 내가 원하는 문자열로 된 질의를 요청을 해서 그에 따르는 질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요청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개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부분 RESTful API를 활용하여 REST 방식을 잘 따르는 API를 제공하니까 저희는 이 개발자는 내부의 구조를 직접 구현하지 않고도 이 AP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특히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만의 웹서버를 이거는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는 웹서버를 하나 개발할 건데 이거를 Node.js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app.js가 바로 이겁니다. Node.js를 기반으로 익스프레스 모듈을 설치한 후 이 모듈에서 진입점 파일을 읽을 때 요 파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app.js 파일에다가 이 웹서버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할 웹서버를 구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 서버를 조금 더 상세히, 그러니까 지금은 LMM 서버는 이미 구축된 거를 저희가 구축하는 서버에서, 우리만의 웹서버에서 어떻게 해요? REST로 요청했다 응답을 받아오면 되는 거고요. REST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청을 할 때도 리퀘스트 메시지에 요청 정보를 담을 때도 JSON이고요. JSON이고 올 때도 리스폰스도 JSON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요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좀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개발자고요. 이 우리만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개발자고, 저희는 화면을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상자와 챗 상자, 제목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버튼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페이지를 먼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응답을 줬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화면에 뿌렸다가 입력이 들어온 후 뭘 해달라? 여기 버튼이 눌려지면 그대로 이런 서비스를 해달라라고 다시 app.js에서 라우팅에 따라서 얘는 루트고 얘는 AI 챗이라고 하는 라우팅으로 요청을 하면 app.js가 이번에는 LMM에다가 요청을 하는 결과를 받아서 그거를 내가 여기에 이쁜 UI에다 담아서 응답을 보낼 수 있도록 처리하는 나만의 웹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은 일단 첫 번째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UI 화면을 제공을 할 것이고요. 자, 여기가 조금 더
뭐처럼 보여야 될까요? 단순하게 지금 보시면 요 화면, 지금 디자인한 화면을 굳이 Node.js까지 다 세팅이 된 환경으로 보기가 불편하고 그냥 UI만 보고 싶으실 때에는 패키지 중에 라이브 서버라고 해가지고요. 라이브 서버라는 패키지 툴이 있는데 이 패키지 툴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 해당하는 HTML 문서 내에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Open with Live 서버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로컬 서버를 하나 구축을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이 페이지를 구동시켜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프링이나 뭐 개발을 하실 때 무거운 그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환경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테스팅해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챗GPT 화면만 보시는 거죠. 지금 UI 작업이 이렇게 구성 요소만 HTML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예쁘게 저희가 이제 챗봇처럼 보일 수 있는 스타일링이 들어가야겠지요. 이 부분은 사실 생성형 AI들 코드를 잘하는 뭐 클로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뭐 간단하게 그죠? 간단하게 내가 어떠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형태를 원해라고만 하면 정말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해 주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우선 근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요? 상단부에 임포트 되는 거나 가만있어 보자. 다른 CSS가 있다면 뒤에다가 선언을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미 없는 스타일이 코드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자, 요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클래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런 대상자, 선택자를 기반으로 이런 스타일들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미 다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HTML 문서였기 때문에 바로 적용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어떠실까요? 그죠? 요와 같은 형태의 스타일 코드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그 서버 프로그래밍과 자바스크립트에 집중된 교과이니까 이 CSS나 HTML은 상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와 같이 화면을 이미지를 잘 꾸며줬지만 아직 기능은 다 구현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요 챗GPT 버튼을 눌렀을 때 요 HTML 문서가 해야 될 기능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요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만드는 웹서버고 페이지인 index.html을 하나, 다시요. 여기가 웹서버고 여기가 index.html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지금 예쁘게 꾸며준 형태지요. 이렇게요. 그래서 입력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브라우저를 띄우고 요 페이지에 요청을 하고 응답이 오면 우리 화면에 일반 클라이언트의 화면의 눈에는 응답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요거, 그쵸? 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쁜 챗봇이 화면이, 그죠?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커넥션이 끊깁니다. 웹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입력을 열심히 하세요. 지리에 관련된 거를, 그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제출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돼요. 그럼 이때는 다시 우리의 서버에 요청을 해서 뭐가 필요해? 내가 쿼리 퀘스천, 내 질의 명령 또는 뭐 키워드와 같은 정보를 전달을 해서 그죠? 그러면 이걸 서버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어디로 간다? LMM 모델에다 요청하고 다시 받아서 이걸 가공 처리한 후
여기에 전달해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여기서 그럼 요청을 할 때 HTTP 요청 프로토콜에 맞춰서 요청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버튼을 누르고 하실 때 사실 저희는 자바스크립트에 AJAX라고 해서 네, AJAX 기술이 브라우저 없이도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페이지, AJAX를 코드를 담고 있는 이 페이지의 원래 출처, 로컬호스트지요. 이 도메인의 주소와 요 LMM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openai.a .com 이렇게요. 요거의 도메인의 불일치로 인해서 실제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공 처리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할 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인의 사이트로 AJAX로는 욜로 요청을 하고요. 대신 서버에서는 외부에다가 가공 처리한 결과물들과 가공 처리를 해서 요청도 해서 원하는 더 커스터마이징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요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웹 서비스와 같은 기술들은 반드시 스프링이나 장고와 같은 전문적인 교과목을 수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된 내용을요. 자, 맞춰서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저희는 AJAX 코드로만 요청을 해주는 코드만 있으면 된다. 요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HTML 내에서는 버튼이 클릭되면 어차피 실질적인 LMM의 요청 및 처리는 서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할 거고요. 저희는 뭐만 해주시면 된다. 자, 보실게요. 이렇게 정의된 코드에 지금 호출이 되면 얘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스크립트를 추가적으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것 뿐이고요.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스크립트 코드가 하나 영역이 있어야겠죠? 실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기다 놓고, 자, 관련된 챗GPT 펑션을, 뒤에, 요렇게요. 이게 이제 비동기식 통신 요청을 하는 코드인데 잠시 구조를 보고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챗GPT는 이제 지워야겠죠. 네, 물론 덮어 씌우기가 되기는 하는데 불필요하게 정의해 놓으시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의를 제외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에서는 키워드 밸류라고 하는 저희가 입력 상자 요 부분을 키워드라고 했어요. 입력 지리문, 사용자가 질의한 지리문이요. 지리문을 가지고 와라라고 했고 거기에 있는 지리문을 가지고 비어 있는지 또는 양 끝에 쓸데없는 공백이 없는지 그래서 있으면 트림으로 잘라내게 하고요. 그다음에 로딩바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청하는 게 길어진다라는 암묵적인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비동기식 통신 요청이기 때문에 화면에는 계속 움직임이 출력이 되지만 문제없이 반응도 보일 거고요. 근데 계속 밑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요청을 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러한 요청 정보를 어떻게 해요? 다음과 같이 jQuery의 AJAX를 통해서 비동기식 통신을 하게 되고 요거는 바로 LMM에다 요청하는 게 아니죠. 저희 서버 요 라우팅 요청에 대해서 처리해 줄 서버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app.js에 추가할 겁니다. 아직 추가가 안 됐고요. 자, 그래서 거기다 요청을 할 때 우리 지리문을 포함해서 가야 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포스트 방식으로 접속을 해야 되고요. 메시지 요청을 할 때 내용물이 많거나 또는 보안을 지켜야 될 때는 리퀘스트 메시지의 바디 영역에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응답 정보를 지금 받으려면 RESTful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JSON으로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REST는 다양한 형태의 응답을 제공을 합니다만 주로 JSON이라고 하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응답된 데이터를 차후에 이 데이터를 지금 문자열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냥 보낼 때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되어 있는 것을, 그죠? 못 알아들으니까 보낼 때는 다 쪼개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로 제이슨,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보내는 거니까 요거는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요거 로딩은 더 이상 수행되지 않도록 꺼주시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 화면에 출력하는 HTML 명령어를 엘리먼트를 만든 다음에 실시간으로 어펜드해서 네, 챗박스 안에 여기죠. 여기 실제 내용물이 출력되는 앞서 UI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UI적으로는 요 하얀색 영역, 그쵸? 요 영역에 새로운 내용을 붙여 넣는 거고 실시간으로 그럼 새로 고침이 되면서 꼭 예, 추가 동쪽으로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자, 그러면서 하이라이트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키를 갖고 있으니까요. 요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에러가 났을 때 추가해야 되는 기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즉 HTML 문서에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 중에 이 HTML은 자신이 LMM으로 보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그 LMM으로 실제 처리를 해줄 코드는 누가요? app.js가 갖고 있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app.js에다가. 되셨을까요? 요 로직은 웹을 개발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혹시 처음 이제 웹이라고 하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려우실 수 있어서 미리 안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프링부트나 네, 장고와 같은, 교과를 통해서 더 향상된 능력을 네, 배우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후 해당하는 코드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파이널에 있는 app.js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적인 뭐가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뭐가 있나요? 바로 LMM의 서비스를 요청해주는 코드가 있는 곳입니다. 우선 오픈 AI 사이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모르더라도 LMM 모델을 호출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npm install open AI라고 하는 패키지 모듈을 설치를 해 주셔야 하고요. 네, 이와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저는 이미 있는 거라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설치가 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LMM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뭔가 가공 처리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오픈 API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에게 넘겨주므로 개발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누가 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API 키 값을 발급받아 주시고요. 이렇게 아까 설치한 그 오픈AI 모듈을 임포트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요렇게 키값을 지금 발급받은 키값 저는 유료 키값이죠. 요 키값을 가진 오픈 AI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는 역할이 뭘까요? 오픈 AI 사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 모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미지 생성 모델 그 다음에 음성 생성 모델 또 이걸 동시에 여러 가지라는 멀티모달까지 관련된 여러 모델들에 대한 서비스 요청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얘가 제공하는 기능이 뭐냐? 자,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보이실까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요와 같은 명령 client.responses create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언어 모델, 이건 언어 모델 중에 그러니까 모델, 생성형 모델 중에 언어 모델이고요. 이미지 생성은, 요거 말고 이제 원하시는 모델을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지금 키워드, 입력받아 온 키워드, 이때 키워드는 파라미터 값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온 거죠. 클라이언트로부터 넘겨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값을 리퀘스트 요청의 바디에 담아서 포스트 방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포스트,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맞나요? 앱으로부터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왔고 그 URL이 심지어 API의 뭐 챗이다 또는 AI의 챗이다 라고 요청을 하면 이해 가시죠? 이 URL은 저희가 일치시키면 되세요. 하면 여기에 따라서 body 리퀘스트 메시지에 들어와 있는 아까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죠. 얘가 버튼을 눌렀어요. 이해 가실까요?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입력된 요 값을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이름으로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요 메시지 리퀘스트 버튼과 함께 여기에다 요청을 할 때 app.js에 요청을 할 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요 안에 요 body에 키워드 정보, 즉 여러분들이 질의한 내용이 담겨서 가는데 이 정보를 내가 받아서 쓰겠다라고 구조적 분해 방식으로 선언한 게 요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요 안에 키워드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내가 키워드라는 변수로 받아서 쓰겠다. 요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요거는 이제 ES6 버전의 구조 분해 할당 기법을 적용해서 요 안에 있는 키값과 받는 변수가 일치할 때 축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쓴 거고요.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URL 요청을 받으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내부적인 실제 LMM의 연결 코드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client.responses create라고 해서 요 메소드를 이용하고 요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 이 객체 어디서 만들어요? 요렇게 만드셔야 돼요. 다른 거는 안 되고요. 오픈AI에 해당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오픈 AI 사건은 제미나이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제품 바꾸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해 가실까요? 응답 정보가 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응답 정보를 어떻게 해요? 제이슨의 형태로 변환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HTML 쪽에서 이제 받아서 예쁘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동작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최종 서버를 구축을 해 주시면 아주 잘 구동된 아까 보셨던 이와 같은 코드가 완성이 되어 돼서 구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출하시는 게 기말고사입니다. 물론 이러한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앞으로는 남은 차수부터는 이러한 코드들을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방법, 문자를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심지어 버그가 생겼을 때 오류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챗GPT나 다른 LMM 모델들과 함께 생성형 AI들을 활용을 해서 조력자로서 활용을 해가면서 빠르게 코드를 생산해가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법들과 함께 이 기본 코드를 토대로 기능을 확장해 가시고 기술을 학습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바스크립트 능력 및 그 환경 그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는 환경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까지 쉽고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다라는 점 제가 강조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